학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대 대학가의 트렌드와 여론을 읽어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조대신문 학우들의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네, 먼저 허수현 기자가 라면이라는 수식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요. 제목을 듣자마자 얼마 전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떠올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나 중상을 입고 8살 동생은 끝내 사망에 이른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허수현 기자의 시각 한번 읽어볼게요. 죄 없는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또 다쳤다고 생각하니 암담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형제에게 붙은 라면 형제라는 이름이었다. 대부분의 기사 제목에서 인천의 초등생 형제를 마치 별명처럼 라면 형제라고 칭했다. 정말 가슴 아픈 참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라면이라는 수식어가 행여 형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단어 탓에 형제의 앞으로의 인생이 주춤거리지는 않을까. 위로와 격려의 시선 사이에서 그 수식어에 기대어 측은하게 바라보는 몇몇 눈빛이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라면 형제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허 기자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그래서 요즘에는 라면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씁쓸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칼럼의 마무리 부분에 담았네요. 결국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안 한다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고 그렇게 바뀐다는 사회는 계속 그대로다. 사실 우리는 라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흉터를 가지게 된 아이들의 미래와 뭐든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라면은 그냥 또 하나의 아픈 사건을 지칭할 목적으로 어른들이 붙인 하찮은 변명이다. 형제는 라면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변하지 않은 이 사회 때문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되풀이되는 실수, 어른으로서 한없는 미안함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제목은 일찍 예감한 미래와 대학 주변의 경제 생태계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입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수입의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충원율이 낮으면 교육부의 평가 점수가 낮아져서 국고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고 그런 대학의 사정이 알려지면 다시 신입생의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최근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앞다퉈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하다.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거나 대학생들이라면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전자기기를 선물로 주겠다는 식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 주변의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그러나 진작부터 대학 주변 상권은 학기 단위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일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코로나19가 다만 좀 더 일찍 겪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대학과 대학 주변 경제의 위축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 다만 코로나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19 덕에 일찍 예감한 미래의 모습을 바꾸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대학과 지역이, 학생과 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속에서 지역대학의 학문적 방향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제 창원대 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회대 이지은 학우가 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둘이 함께 이보교 대표님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대표님은 국내 여행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 두 가지를 꼽자면 우선 휠체어의 가로 길이는 64cm이고 대부분의 호텔 문 가로 길이는 63cm라서 휠체어 이용인은 호텔에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면 화장실을 기어서 가야 하고 화장실에 도착하더라도 제대로 앉을 수 없다. 사회가 여행을 권장하는 마당에 누군가에겐 평범한 이 여행조차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학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가장 큰 혐오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 호텔 문을 만들 때도 음료수를 만들 때도 전염병 예방에도 장애인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이 편히 생활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사회는 장애인의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혐오에 맞서야 한다. 수어를 배우고 장애인 혐오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사회적 약자가 혐오받지 않는 세상의 필요성을 절감한 요즘, 하루빨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네, 이번에도 사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 구조의 문제일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예인들이 고가의 액세서리나 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비치면 실시간으로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짧은 시간에 수많은 반응들을 불러일으킨다.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어린 친구들이 많고 이름이 알려지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대상과 비교해 나타나는 박탈감으로 실제로 잃은 것은 없지만 다른 대상이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왜 생기는 걸까? 실제로 또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느껴질 때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한다. 현재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서울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선 40년이 걸린다.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치면 60살이 훌쩍 넘는 나이에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어린 나이에 좋은 집과 차를 사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의 현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담은 댓글을 남긴다.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보다 위험한 감정 노동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을 자꾸 폄하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인데요. 결국은 자신의 감정과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지 사설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개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지만 바뀌지 않는 사회 구조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도 젊을 때 내 집 마련이 힘들다 하니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 오히려 로또 당첨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 씁쓸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결론이었네요.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칼럼 만나보겠습니다.
네, 추재용 수습 기자가 썼는데요. 화면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가끔은 이러다가 몇 년 내로 사람들의 목이 자라처럼 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시기에 스마트폰을 더 많이 쳐다본다고 한다. 물론 워낙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 교육적인 컨텐츠들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기도 쉽다. 잠들 때 부모님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기억하는가? 요즘 아이들은 그 역할을 바쁜 부모님 대신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고 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그 시절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을까? 스마트폰에 푹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내버스를 탈 땐 창밖을 보며 집 밖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며 지리를 익혔고,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땐 괜히 이런저런 말도 걸어보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기 급급하다. 화면 쳐다보는 것에 급급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는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새로운 경험을 피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메신저로 하지 못하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자. 학우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